At K-Arts Ars Electronica Academy, we accompany 2 semester-long classes of the Art Collider Lab, which is a platform for the future education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e activated our network and invited established artists and experts from our own team for in total 6 intense online lectures and mentoring sessions. These sessions were built around the students' work and provided input and feedback. The aim was to have a deep exchange and meaningful conversation about the students' ideas, reflect on critical and innovative approaches, and get access to the global network and stage of the Ars Electronica Festival. 저희가 만든 게임 노노멀 인 원더랜드는 정상성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게임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합스텝이고 저희는 개인과 공동체의 선택을 주제로 균형 잡기를 이용한 간단한 퍼즐 게임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제 유튜브나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알고리즘과 관련된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제기한 게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관심 있는 주제를 공유했고요. 그래서 그 주제 가운데 가장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뽑아서 다 같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서 게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 1회는 대면으로 소통을 하면서 게임을 작업했습니다. 대면일 때랑 비대면일 때의 다른 점은 대면일 때는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피드백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비대면일 때는 그냥 저희의 것을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점검사항 정도를 알려주는 식으로밖에 소통이 안 됐던 게 아쉬웠었는데요. 그래도 기획단 여러분께서 최대한 대면의 기회를 많이 열어주려고 노력하셔서 제대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게임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멘토분들께서 여러 가지 공감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이치 선생님의 테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이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융합 작업을 하다 보면은 테크에 매몰되기 쉬운데 그 점을 유의하면서 저도 작업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영상통화나 전화와 같이 비대면 소통이라는 것이 아예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런 비대면 소통이라는 것이 주축이 되는 소통 방식이어야 할 때에 마치 대면을 재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프레임 안속에 갇혀져 있는 소통의 방식과 또 그런 것을 인지하는 과정에서의 괴리로 인한 피로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게임 장르뿐만 아니라 연극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여타 다른 모든 작업의 과정들에 있어서도 많은 작업자들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이치 사이토 선생님의 조명을 이용한 무용수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광받게 된 어떤 비대면 예술의 형태를 시대에 맞게 여러 사람들과 작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과 특기를 살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팀에 들어오면서 맡고 싶어 했던 역할을 계속 살리면서 역할 분배를 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게임 제작 프로세싱 과정과 역할별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팀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제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기획에 대해서 이제 멘토를 해주시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멘토링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단계 중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그때그때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게임이 단순히 즐거움 이외에도 또 다른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전달하는 메시지나 정치적인 메시지 같은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임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매주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이더라도 이제 팀별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 점을 계속 제일 우려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제가 미래 공동체를 위한 유머였는데 참여자분들이 제일 꽂혔던 단어가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 점에 초점을 두고 게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 만드는 게 대화하는 법을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임 만드는 거는 대화법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글로벌한 랭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만 멘토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글로벌한 시각에서 또 저희가 약간 그 문화적인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 한국인들만 지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해외 분들의 멘토링이 저희가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게임 개발에 있어서 그런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멘토링으로만 참여를 하셨지만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해외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게 또 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마다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서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요. 홉스텝 팀 같은 경우는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을 다른 팀보다 일찍 가지고 들어가면서 게임 메커닉에 대한 고민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게 개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좋고, 안정상 팀은 컨셉을 잡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고 리서치 시간도 굉장히 길었던 팀이었어요. 그만큼 그 시간이 최종적인 프로토타입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향성 연락사무소 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게 흥미로웠어요. 같은 주제를 같은 방향으로 모으는 것까지는 빨랐는데 그거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게임 메커닉으로 소화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 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예전 전통 예술에서는 원래 꾸준히 진행되어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이제 원래 제가 설명했었던 것처럼 지역의 차이 때문에 서로의 왕래가 없었다고 했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예술을 배워서 가지고 와서 자기화해서 또 새로운 예술을 계속 만들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거의 사라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저희가 이러한 작업들이 만약에 그대로 문물을 받아다 들였었으면 이러한 수업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었어야 됐는데 그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아쉬웠고,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통해서 가장 학생들이랑 좀 나누고 싶었던 거는 사실 전통 예술 하면 좀 굉장히 딱딱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되게 고유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통 예술이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요. 특히 연희 탈춤은 그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갖고 왔었던 간단한 동작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고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탈춤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사실 원래 제가 이 프로그램의 자문으로는 5주만 참여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 5주를 참여하면서 여기 굉장히 배울 게 많겠다. 또 전통에서의 작업, 그러니까 공연물을 만드는 것과는 또 다른 시각에서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굉장히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시대가 되게 급변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매체나 기술들이 빠르게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그전에 계속 같이 접목해서 전통예술 같이 한번 해봐야 된다. 빨리 그쪽에 대한 이해도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충분히 느낀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홉스텝 팀이 생각이 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어느 정도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는 여기까지 만들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반 완성된 작품을 먼저 선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억에 남네요. 가장 먼저 튼튼한 기반을 만들었던 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를 해보고 이 게임은 이렇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피드백들을 전부 수용하고 완벽을 기하다가 오히려 방향성에 헷갈림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대신에 그만큼 이 팀은 완성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향성 팀 같은 경우는 기획이 이제 갑자기 바뀌어버리는데 게임을 대중적인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전에 있던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만들었지만 단순한 방식으로 오히려 주제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은 10명 다 비슷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개발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이전 수업에서 주제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거를 가장 잘 잡은 팀이 내향성 연구소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안정상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게임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다, 기획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의문이 있었던 팀이었지만 이제 한 주 한 주 겪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퀄리티를 점점 쌓아 올리고 있죠. 그리고 막힘이 없습니다. 기획을 많이 했는데 그걸 구현을 전부 다 해요. 작업 수순에 있어서 열띤 회의와 그리고 막힘없는 작업, 팀워크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 팀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될까 기대되는 팀이에요. 팀원들과 함께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게임 기획자 양명진입니다. 제 과거의 모습을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기획자로서 게임을 만들었었던 때, 그리고 2박 3일 만에 짧은 시간 동안 게임을 만들어야 했던 게임잼에 참가했었던 제 옛날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겪었던 그런 고민들 그리고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었고, 저도 잠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요즘 잘하고 있는가를 뒤집어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I had the great pleasure to moderate these sessions, and it was so impressive to see with what passion the students work on getting their ideas into the virtual world of online games and online interactions. From my own colleagues, I know that this was indeed a two-way interaction. They took as much from the students' ideas as they hopefully were able to give back and give input to them. 개인 작업과 팀 작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의견 조율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 작업은 생각한 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돼서 초반에 좀 더 효율적이고 빨리 일이 진행되는 대신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아니면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반면에 팀 작업은 초반에 조금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대신에 제가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이나 실험적인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작업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언어가 아닌 수단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도한 것과 플레이어가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항상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제 작업에 있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팀으로 게임을 같이 만들 수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게다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전시를 한다니까 당연히 참여를 했어야 했죠. 이게 같은 텍스트를 읽어도 다들 머리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다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일한 텍스트를 최소한 5번은 공유를 해야 된다고 김영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워크숍을 고르기가 어려운데요. 박인수 선생님의 탈춤 워크숍을 통해서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찾아가게 된 과정도 기억에 남고요. 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게임이라는 국경을 초월하는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점도 좋았습니다. 또 김영주 선생님의 게임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게임 규칙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배우게 된 것도 큰 도움이 되었고, 김진수, 양명진 선생님의 기술 멘토링도 게임을 완성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점점 이제 혼자 하는 시간이 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힘든 일이 돼버렸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처음 만난 사람분들과
장단에 맞춰서 몸을 함께 움직이고 합을 맞춘다는 게 진짜 즐거운 일이었어요. 일종의 게임 놀이라고 느껴졌고요. 아, 저는 혼자 하는 거를,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흥이 있구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했고요.